네, 4월 21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중국은 조금 올라왔지만 반등을 다 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제 일제히 크게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 역시 많이 밀린 하루였죠. 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증시도 하락을 했는데 요 며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오래간만에 크게 조정을 받았던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제 양시장 모두 그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이제 하락폭이 좀 꽤 컸죠. 그리고 단기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 금액 역시도 꽤나 컸는데 아직 6월 동시만기일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지만 오늘만 보면 현물 1조, 선물 1조 이렇게 팔았으니까는 단기적으로는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봐야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당장 현재 지수가 최고점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예정된 공매도 역시도 일부 종목들만 재개되는 거니까 영향이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근데 분명한 거는 아무래도 현재 구간은 좀 욕심을 내기에는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제 지수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 표면상으로는 이 이유 때문인 것 같죠. 네, 인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초비상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제 이중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 중간에 보시면 이제 인도 총리가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현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폭풍과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걸 봤을 때 이제 나라 상황이 꽤나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이렇게 선제적으로 먼저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미국도 이런 식으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행 금지 국가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이 항공주 같은 컨택트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인도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이중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한 번 더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백신이 보급되고 또 투여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이미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있고 미국도 지금 이제 우리 한국한테 줄 수 있는 물량은 없다고 하지만 이 한 명당 3번씩 맞을 만큼의 백신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작년처럼 이렇게 바이러스 공포를 또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 대신에 어쩌면 다른 부면에서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이제 전 세계가 아니고 신흥국인데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다도 이제 그동안 벌어졌던 이벤트들을 좀 정리해보고 또 정리해보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나중에 시나리오도 이런 식으로 좀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의 마감 영상에서 미국 국채 이제 금리 상승 때문에 신흥국에서 자금이 크게 유출됐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기 기사의 내용처럼. 그래서 지난 2월 말부터 3월 시장을 보면 이제 미국만 상승하고 우리 증시는 별로 흐름이 좋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면 이제 금리도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고 달러도 약세화되면서 다시금 우리 같은 이머징 증시들이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금리가 안정된 이유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길게 하려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만약에 현재 속도로 이 미국 같은 선진국들만 국민들이 백신을 다 맞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경제 정상화가 시작되고 근데 반면에 인도처럼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직 백신도 맞지 못하고 회복이 더뎌지면 그리고 원자재 가격까지 상승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야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선진국이나 이머징 국가들이 이 백신을 투여받는 속도가 얼추 비슷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벌어져서 코로나 때문에 벌어져서 미국이랑 선진국만 회복이 되고 신흥국은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리고 최악의 경우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지난번처럼 이제 신흥국의 자산 가치의 매력도가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하죠. 경기가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버리면 이에 따른 부담이 상당해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이제 외채를 달러로 갚아야 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항공주 같은 경우에들. 이런 기업들의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빚을 갚더라도 혹은 같은 물건을 사오더라도 비싸게 사와야 하고 비싸게 갚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재정적으로 무리가 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 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그 신흥국들이 미국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움직일까봐 이 제살 깎아먹기 하듯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국가들을 보면 이제 터키가 있죠. 근데 지금 터키는 인플레이션율이 16%라고 하고 있고, 러시아도 최근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작년 9월에 3%였던 인플레이션율이 현재는 6%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노르웨이나 인도네시아도 이제 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현재 이런 국가들은 이제 본인들도 힘든 거 아는데 추후에 더 힘들 걸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이머징이 이렇게 힘들 때 미국이 같이 이렇게 다독이면서 리더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도 힘들어서 이제 그럴 형편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중 변이 바이러스 창궐이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바이러스가 안 잡히면 이 경제 회복 속도의 차이는 계속 벌어지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회복이 된 국가들이 앞선에서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점들을 보면 뭐 우리나라 증시같이 이렇게 앞으로 주식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글쎄요, 뭐 요즘에는 이렇게 뭔가 예측해서 대응하는 시나리오보다도 그저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했는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염두에 두고 임하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싶긴 한데요. 뭐 저도 늘 느끼지만, 여러분들도 또 느끼시겠지만, 자세히 예측하는 건 언제나 대부분 들어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진짜 이 이중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지 최근에 보면은 금도 다시 반등하고 있고, 또 유럽 증시도 이제 급락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유로화가 계속 반등을 못하면서 힘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증시가 하락할 거다 이런 것보다도 현재 시장은 욕심을 내기보다도 기회를 줄 때 조금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긴 합니다. 오늘은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신흥국에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